네,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K7 LPG 모델 3.0 LPG 모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LPG는 특성상 연료가 굉장히 연료값이 저렴하고 옥탄값이 상당히 높아서 아주 정숙한 엔진음을 느낄 수 있는 게 특징이긴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3.0 람다 엔진, 이제 람다 2 엔진인데 가솔린용으로 개발됐다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LPG로 개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엔진의 특유의 이제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병이 이제 10만 킬로 좀 넘어가면은 헤드가 뜹니다. 헤드가 떠서 냉각수랑 오일이 새거나 아니면 압축이 불량해서 이제 부조가 생기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냉각수 유로를 개선해 가지고 열 관리를 조금 더 높여서 그런 AS유를 줄였다라고 얘기는 발표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서치 탱크가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보통 이게 세로 배치 람다는 이게 알루미늄인 경우가 있는데, 가로 배치 람다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개선됐습니다. 개선됐는데 얘는 아직도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이유는 LPG는 서치 탱크 내부가 폭발 가능한 기체가 가득 주입되어 있는 상태라서 언제든 역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화됐을 경우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했을 때는 소재 파손이랑 그리고 화재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 LPG 차량들은 전부 알루미늄 서치 탱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색적인 게 3.0 가스차인데 스로틀 바디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3800cc 엔진에 사용하는 스로틀 바디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인젝터. 원래 가솔린 엔진은 직분사고, 요 같은 람다 2가 가솔린은 직분사고, 이 LPG는 직분사가 아니고 이제 멀티포트 MPI, 그러니까 간접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흡기 밸브 뒤에다가 연료를 분사를 해요. 뜨거워진 밸브를 냉각하는 효과도 있고, 반대로 거기서 이제 기화되는 기화열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장점일 수가 있어요. MPI의 장점은 그런데, 그러니까 LPG도 LPDI라고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현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솔린 대비 출력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토크도 가솔린 대비 떨어지지가 않고. 근데 그 LPDI 기술을 조만간 현대가 적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무슨 차에 시작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NVH 강화는 기존 차량에서 없던 거를 찾으면 되는데, 기존 차량에 없던 게 이제 이런 거죠. 차폐하는 이런 차폐막이 굉장히 두꺼워졌고 많아졌어요. 많은 면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1세대 K7은 이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방음벽이라고 하는데, 방음벽 자체가 상단으로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이즈 개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했는데 이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예요. 손님이 냉각수가 새요 라고 오면은 엔진부터 내리고 보니까 정비 점검을 하질 않아요. 그 정도로 그냥 그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만 동안 LPG를 타서 연료비를 세이브를 한 거를 정비할 때 다시 뱉어내야 된다, 그 요점이신 것 같은데, 가솔린 람다를 10만을 운행을 하셔도 같은 정비 비용이 드실 수가 있어요. 과격하게 사용을 하신다면. 그래서 LPG 엔진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면 지금 이것도 가압 방식 탱크가 아니에요. 가압 방식이라 그러면 제가 이걸 열었을 때 칙 하고 나와야 돼요. 1.5 엔진들이랑 2.0 엔진들은 다 가압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근데 가압 방식들은 그러니까 물을 더 높은 압력으로 눌러주는 거고, 그리고 냉각수 내에 기포를 상시로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압 방식들이 아닌 것들은 냉각수에 기포가 있으면 기포가 있는 대로 계속 순환이 됩니다. 기포 제거하는 별도의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 냉각수가 더 잘 끓어요. 그러니까 물은 압축을 하고 있으면 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소한 게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스차로 개조할 것 같으면 이걸 바꿨어야죠. 가압 방식으로.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을 보이셨나요? 마감, 정리가 얘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약간 쟤네처럼 해놨어요. 푸조랑 렌지로버처럼
그냥 잭이나 이런 게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심지어 얘는 연료 라인이 막 지금 닿아요. 흡기박스에. 근데 그랜저는 똑같은 시스템인데 절대 안 닿게끔 정리를 딱 해놨어요. 보면은 여기가 여기 보면 얘한테 붙어 있죠. 라인이. 그러네. 또 저쪽에 여기 보면은 배선이랑 에어컨 라인이랑 닿여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잭을 고정하는 핀이 있어요. 이 핀. 이 핀이 2차 게 아닌 거예요. 이 브라켓이. 이 브라켓이 뒤집으면 이렇게 뒤집혀 달리면 정리가 되죠, 배선이. 네네. 근데 제 그랜저 가보면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하드웨어란 말이죠. 요 브라켓 있잖아요, 요거 검은색. 네네. 저 뭐 100원도 안 할 텐데 이것만 적용해도 쟤는 이게 잡혀요. 그리고 또 저쪽을 보자면 안 닿고 심지어 안 닿는데도 닿을까봐 뭐 감아놨잖아. 그러네. 얘죠, 얘. 엔진은 이제 뭐 대충 살펴본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하체를 가서 미션이랑 하체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체는 특이하게 앞쪽부터 보시면 앞에 이제 프레임이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그랜저는 이 프레임이 없습니다. 프레임이 없고 따로 추가된 그런 보강 프레임도 없어요. 근데 얘는 옵셋 충돌이나 그런 문제도 있고 정면 충돌? 이것도 얘가 더 사실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더 좋습니다. 메인 프레임이 앞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양 날개에 이제 옵셋 충돌을 대비한 프레임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랜저 IG는 앞쪽 프레임이 없습니다. 전판 내리 그냥 탈부착식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얇은 판이에요. 그리고 마무리가 이제 차를 떴을 때도 마감이 그랜저랑은 아직 다른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랜저랑 호환 부품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 부품을 이 차에 적용했을 때 간섭이라든가 이격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 안 하고 그냥 적용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배선 간섭이 심하고 원래 설계된 대로 배선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 앞쪽 에어 가드는 요즘 들어서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 앞쪽 라지에이터 이외로 공기가 좌우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덕트 시스템이나 그리고 지금 하체에 적용된 이런 판들, 그러니까 언더 디퓨저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게 현대차들 요즘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미션은 이제 6단 미션인데 10년 정도 사용한 미션이에요. 이 미션에는 큰 고질병은 없었습니다. 8만에서 10만 사이에 미션 오일이랑 필터만 교환해주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던 미션이에요.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미션인데 이 미션 베이스로 8단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된 미션 같은 경우는 변속 문제가 있대요. 그리고 5단 홀딩 문제랑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습니다, 사실. 그 미션이 이제 팰리세이드랑 뭐 신형 산타페도 똑같이 적용됐을 때 역시나 이제 오르막을 못 올라가는 그런 문제랑 여러 고질병들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가스차에다가 8단 미션을 넣어버리면 단점이 8단 미션이 고속도로 항속 크루징을 하면 1000에서 1500rpm이 100km일 거예요. 힘이 없는 엔진에다가 다단화 미션을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100km를 천천히 가고 있어도 지형이 살짝만 오르막이 돼도 미션이 바빠져요. 막 6단 넣었다 7단 넣었다 힘 딸리니까 다단화 미션을 적용하는 게 무작정 좋은 점만은 아니에요. 변속을 많이 하고 많이 할수록 동력 손실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점보다 약점이 더 많죠. 근데 이 미션은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미션이에요. 10년 넘었다라고 이제 까이긴 하는데 사실 큰 문제 없고 그리고 오버하기 쉽고 구조가 간단해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라 전륜 구동에 이렇게 탑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V6 엔진인데도 이렇게 막 우겨는 게 아니라 딱 들어갔어요. 앞에는 이제 로우암 알루미늄이 적용됐고 너클 또한 알루미늄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현과 하 질량 이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보여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다 스틸이에요.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게 가장 무거운 부품인데 이거 알루미늄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발열성도 뛰어나고 그리고 좀 많이 경량화를 이룰 수 있는 부속 중에 하나인데 이걸 계속 스틸로 가고 있어요, 현대가. 하체에서 그런 부품들의 차별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앞에서 보는 이런 핏이나 위에서 봤을 때 그런 피트먼트가 잘 안 맞는 그런 차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프레임은 얘가 그랜저보다 확실히 좋아요, 프레임은. 그리고 고장력 강판도 더 많은 곳을 적용했어요, K7이. 그랜저보다 고장력 강판을 더 많이 써서 강성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뒤에는 뭐 크게 이색적인 건 이제 여기 연료 탱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휑한 거, 이게 조금 이색적이긴 해요. 일단 도넛은 용량이 작아요. 기존 연료 탱크보다 20% 이상 연료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충전소를 조금 자주 가야 된다 라는 이제 단점이 있고, 기존 탱크는 장점이 늘 그러니까 계속 사용하던 그 저장 용기라서 신뢰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두께도 두껍고 그걸로 이제 폭발 사고가 아직 크게 많이 나진 않아서 신뢰성이 높고, 기존 연료 탱크는 요 위에 장착돼 있고 도넛은 여기에 장착돼 있어요. 근데 도넛 같은 경우는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얘는 이제 메인 프레임이랑 서브 멤버 안쪽에 탱크가 있는데 얘는 이제 프레임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긴 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장점은 이게 무게 밸런스가 잘 맞아요. LPG들은 기름 탱크가 상당히 무거워요. 탱크만 막 50kg, 60kg씩 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무거운 게 뒤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밸런스적으로 조금 느낌이 좋다? 좋은 느낌을 받아요. 네, 뒤에 하체는 이제 보면은 멤버나 이런 건 크게 바뀐 게 없고, 위쪽에 이제 알루미늄 하나 적용하고 너클 알루미늄 적용한 거, 그리고 조금 특이하게 이게 멀티 링크 형식인데 기존 이제 K5나 그런 피시테일 현상 그런 게 많이 없게, 트레일링 암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스프링이나 너클, 그리고 이 로우 암이 상당히 길어요. 컨트롤 암이 굉장히 길어서, 컨트롤 암이 길다는 거는 그 움직이는 값이 적어서 롤 센터가 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롤함을 길게 가지고 하면 승차감도 좋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트랙션, 피시텔 현상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안정감을 상당히 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좀 뭐 특이한 거는 사실 없어요. 원래 안 하던 이런 거 하는 거. 현대차가 이런 에어 가드 같은 거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G70이나 밸러스터 N 막 이런 거 개발하면서 이런 에어로 공력 장치를 막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원래는 없었어요, 현대차는. 이런 것도 다 일자로 추가한 거 보면 그런 공력이나 그런 에어로를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뒤쪽은 뭐 크게 이색적인 건 없어요. 근데 그랜저처럼 그런 팁? 그랜저는 여기에 실제 팁이 있고 글로 배기가스를 보내는데 얘는 수도꼭지로 박혀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는 이미테이션 머플러 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랜저에서 있던 문제 있잖아요.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돼요. 그거는 아마 얘가 없을 거예요, 수도꼭지가. 그랜저는 이게 왜 실내로 들어가냐면 요 판넬이 있어요. 요 판넬. 그러니까 이 머플러 옆에 있는 이 판넬 바로 위에 공기 순환 장치, 그러니까 공기가 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로 배기가스가 이렇게 들어갔던 거야. 그래서 냄새가 났던 거야. 그걸 현대에서 AS 해준 게 뭐냐면 그 통로에다가 고무 덮개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고무를 더 두꺼운 고무로 갖다 끼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빙신같이 한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고무를 두껍게 한다고 해서 이게 안 열리지 않아요. 차가 막 100km 항속으로 하면 들어오는 공기는 어떻게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꺼운 고무가 아니라 쇠판을 갖다 달아놔도 열릴걸요? 그러니까 그 열려서 글로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건데, 그 나중에 개선된 건 아예 이게 팁을 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잡혔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하면 될 거를
마지막으로 그랜저 앞쪽 K7이랑 어디가 다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K7이랑 완전 똑같아요. 하드웨어나 그런 구성이나 그리고 커버, 로우암, 너클, 스테빌 뭐 다 똑같습니다. 댐퍼까지 심지어 품번이 똑같아요. 근데 뭐가 틀리냐면 마무리가 틀려요. 마감이. 얘도 보면 얘는 애초에 여기로 가잖아요. 배선이 지나가는 길이 일길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일부러 이렇게 각을 줘서 배선이랑 간섭이 안 생기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산센서 배선도 여기에 완벽하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직포, 이 재질이 쟤랑 재질은 똑같아요. 근데 이걸 잡아주는 이 포인트 있잖아요. 이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딱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 차폐나 소음 차폐는 저 녀석이 좀 덜한 거죠. 얘가 조금 더 잘 잡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검은색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네, 마지막에 안녕하십니까.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원래 일반 정비나 일반 튜닝을 안 했었는데 그거를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일반 정비랑 튜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저희가 스쿨이랑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이제 오후 1시에 오픈을 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잘했죠, 저.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지금 K7이랑 그랜저랑 이제 둘이서 이제 비교해 본 건 아니고 스무그림 찾기 하듯이 뭐가 다른지 저 혼자만 살펴봤는데 이런 경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 똑같은 동급의 차를 떴을 때 이제 K5나 소나타를 떴을 때 그 둘을 하드웨어적으로 비교해 보면 현대차를 사게 될 수뿐이 없었어요. 그 약간 다른 주요 부품들이 더 좋은 소재를 쓰거나 더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사실 이번에도 걱정을 사실 많이 했는데 근데 다행히 이번 모델은 이제 마무리만 조금 보완한다면 그랜저랑 비교해서 많은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던가 역시 뭐 기아차 이런 건 없었어요. 사실 오히려 K7은 수출형 모델이라서 지금 카덴자라는 모델로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3000cc의 가솔린 차량 대비해서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기존 가스차의 단점이 뭐 시동성이나 이런 것도 완벽히 해결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가솔린 모델보다 조금 정숙한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료비가 일단 탁월하게 뛰어나니까 그 LPG에 관련돼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모텍 채널에 LPG 다루는 거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